자,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미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너무 굵직한 이슈들이 들어오고 20일을 중심으로 해서 북미 쪽에 카나다 금리 결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요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리스크적인 요소, 그러면 요 여건에서 리스크적인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뭐 리스크적인 요소는 차익 매도겠죠, 그죠? 차익 매도. 차익 매도 금액이 얼마만큼 될 건가? 요거. 그러니까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진작되는지.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금리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PI,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요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쵸? 유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 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번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하도 지금 뭐 알 수 없이 지금 혼잡되어 있는 상황이라. 호재적 부분,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호재적 부분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반도체 업종,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이 IT의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IT 핵심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도 등락은 있지만 그래도 빠지지는 않는 그런 측에 속한다. 요게 이제 호재적 이슈지. 두 번째로는 실적 시즌에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여건일 테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든 아니면 선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든 차익 매도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일단은 현금 보유 비중은 항상 높아야 돼요. 개인 투자자는 항상 현금 보유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봐요. 네. 두 번째는 4분기 실적입니다. 실적주 플러스 성장력. 자, 성장력과 실적을 갖고 있는 이 종목으로만 보면 돼요. 이 종목이 기관이사든 외국인이사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반도체뿐이요. 이번 주도 그래서 반도체 위주의 시장으로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줄 거예요. 우리나라도 12일날 금토기에 금리 결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금요일날 영향을 받는 거고 수요일까지는 뭐 크게. 그리고 이번 주가 선거일 하루가 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짧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짧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은 바뀐 게 없으니까 금요일날에도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진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종목들이 적어요. 제가 진짜 전부 다 봤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빼놓고는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실적주로만 움직이는 거. 그냥 이거 매매해서 10% 나고 저거 매매해서 20% 나고 그럴 수 있어요. 단타 치는 사람들이야. 하루에도 뭐 12번이 뭐야. 20번, 30번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모든 개인 투자자들한테 통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지. 네. 그건 교체해야지. 교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주가가 내릴 때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오를 때 교체하기는 힘들어지거든요. 아직 이번 주가 시작된 건 아닌 상황이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다 얘기해 드렸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차익 실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적 시즌에 대한 있는 거,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까지 다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죠. 어쨌든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죠. 8일, 9일, 10일, 11일, 12일, 그죠? 여기 한국은행 금리 결정, 요날 휴장, 이거는 뭐 그만 할 것 같고, 여기에서 몰고 들어가갖고 움직일래나? 휴장이잖아, 그지? 그럼 이날이 제일 큰 날이거든요. 이날에 CPI가 나오는 게 제일 큰 거야. 여기에 옵션 만기. 모든 게 여기에 집중돼 있네. 차익 매도를 한다 그래도 여기서 해야겠다, 그죠? CPI가 어떻게 나올 줄 알아? 모르잖아, 지금. 지난달에 많이 나왔으니까 또 많이 나올까? 높게 나올까? 낮게 나오면 어떡해? 완전 뒤집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변수지.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은 눈치 보기 들어갈 것 같고요. 눈치 보기 그런 상황에서 믿을 거는 못 뿐이 없어. 실적. 그리고 11일, 12일 요 금통이 금리 결정이니까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요 날이 이제 제일 길일인데 CPI 잘 나오면 주가 올라올 거 아니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밀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이때 옵션 만기로 쳐낼까? 이것도 등락이 크겠는데? 그럼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거,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에서도 변화에 대한 변동성의 기복은 크게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도 실적, 그럼 여기에도 실적군이 없네. 그러네. 그러면 결국은 실적 좋은 것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네. 우리나라에 지금 실적 좋은 게 뭐가 있죠? 그거네. 그거 반도체뿐이 없네. 그게 외국인이 반도체 사잖아. 외국인은 안 팔았잖아. 그렇게 빠지는데도 안 팔았지.
차익 매도한 건 기관이 차익 매도. 다시 사겠지. 개인들은 많이 팔았고요. 그러면은 집중될 수 있는 여건은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할 게 별로 없죠. 아주 편중돼 있지. 자, 이젠 팔아가지고 반도체 사야지. 그것도 말이 안 돼. 늦었어. 그쵸? 늦었어. 더 올라간다면 늦는 건 아니지. 근데 더 올라간다고 확신해서 사도 주가에 대한 부분이 위에서 흔들리면 더 올라갈 건데 팔게 돼 있어. 그게 개인 투자자야. 그러니까 사봐도 오래 못 견뎌. 결국은 갖고 있는 사람만.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잘 지키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갖고 있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먼저인 거야. 그죠? 그러면은 나 돈이 있어 뭐 사야 되는데 현금 만들어. 현금 만드는 게 맞죠, 그죠? 현금 만들어 놓고 현금 만드는 그 부분에서 뭘 봐야 돼? 여기서도 실적, 여기서도 실적이잖아요. 실적 나오는 게 뭐 반도체면 실적 나올게요? 물론 이슈에 대한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급등을 하고 실적 잘 나올 것이다. 그래서 돈 가격 오르고 전선주 가격 움직일 거고 지금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여건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좀 매매할 수 있겠다. 짧게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 빼놓고는 4월달 시장이 그렇게 눅눅한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주가도 올라온 상황이잖아. 올라온 부분에서 더 올라가려면은 이벤트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실적 이외의 이벤트 이슈가 적어요. 영향줄 거 없죠. 안 급해야 돼요. 지켜낼 수 있어야지. 그럼 차후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야?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게 그래도 빅테크일 거라고. 성장주일 거라고. 자, 이제는 찾아봐야 돼요. 저는 4가지 섹터를 얘기한 것뿐이 반도체, 바이오, 로봇 AI, 자동차 부분. 다른 것도 있지. 다른 게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유리하게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슈에 대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정적으로 움직이는 섹터 이런 것들은 그냥 짧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외에는 좀 적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하나씩, 종목에 대한 부분 하나씩 둘씩 보는 거지. 저도 지금 종목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해서 좀 보고 있는데 올라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진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지. 그냥 제가 매매를 해도,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오히려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아니면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은 그냥 지켜가는 게 맞겠구나. 뭐 이스페타시스나 코리아 서키트, 뭐, 심텍도 뭐, 일단 반등.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뭐,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테고.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느 쪽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주가에 대한 영향도 그렇고 업종 차트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업종 차트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여기서 더 밀리지는 않겠지만 전환도의 전환선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코스닥은 전환도에 음전한 나 있지만은요. 코스닥은 코스피가 움직이는 대로 또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스피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냥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2680과 2800포인트 잡아보세요. 2680과 2800포인트 요 안에 움직인다라고 치고 밑에서는 받아서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위에서는 차익 내서 팔아야 되는 거고 요 정도 선? 근데 이거를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반도체 이쪽이 제일 현명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